그래서 이거는 그 주가 지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7월 주가가 8월 중순까지 올랐던 게 기업 경기나 소비자 심리 개선에 조금 기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8월 경제 동향 어땠는지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김혜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7월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8월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 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7월 산업활동 동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예, 산업활동 동향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고 소비가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또 투자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표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 안 좋았어요. 예, 기업들 생산도 제조업, 서비스와 합쳐가지고 전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0.1% 감소했고 그다음에 소비도 내구재가 뭐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내구재 중심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기업들 설비 투자, 건설 투자도 다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조업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이 상품을 생산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삼성전자, 무슨 LG전자 가전제품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문 보도들이 나오는데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가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이 굉장히 긴 보도자료거든요. 나중에 통계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그걸 다 볼 필요는 없다. 그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6월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6월에는 약간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7월에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지표는 안 보셔도 됩니다만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꺾이고요. 뭐 코스피도 작년 뭐 6월 무렵에 3,300이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게 올해 들어서 2,300까지 떨어졌었죠. 네. 선행지수와 순환 변동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실제로 이제 경기가 다 나빠지고 있죠. 아까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다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선행지수하고 같이 주가가 미리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7월 산업활동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뭐 생산이나 소비, 투자 면에서 다 감소하고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뭐 재고도 증가했고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봤을 때도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사실 잠깐 반등한 거는 고려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6월 반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계속 하락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추세는 계속 하락일 텐데.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한 5개월 정도 선행하더라. 그래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장기 금리는 10년 국제 수익률, 네. 단기는 1년 차이에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체 뭐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지만 한 5개월 정도는 선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6월 이전까지는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으니까 그림 올려주시면 거기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로 보면은 7월 달은 뭐 선행지 순환 변동가 떨어졌지만 8, 9, 10월 사이에는 약간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뭐 9월 들어서 급격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걸 보면은 10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7월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이것 보면은 5개월 선행성 같은 거 고려하면은 아마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쯤 가서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급락 한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하고 거의 방향이 같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많이 떨어진 데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아마 제가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주가 지수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지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 3분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4분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선행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경제 심리도 나오잖아요. 이 심리지수를 확인해 봤을 때는 비슷한가요? 심리 지수는 조금 개선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우선 그 한국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하는데 뭐 지난 8월이 81이었거든요. 전 산업. 7월이 80이었으니까 뭐 약간 개선된 거죠. 네.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조금 개선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개선됐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소비 심리라는 걸 발표하죠. 이 소비 심리도 조금 좋아졌어요. 7월 달에 86에서 8월 달에 88.8로 조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둘 다 100 이하니까 그렇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00 이하면은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좋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인데요. 80에서 81로 조금 올라왔지만 아직도 경기가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그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 심리 100은 가급 평균이 100인데요. 네. 지금 뭐 81이니까 가급 평균보다는 훨씬 더 우리 가게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도 7월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소비 심리하고 그다음에 기업 실사 지수하고 합쳐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거 조금 개선되다 보니까 경제 심리도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세는 아직도 하락 추세라는 거죠. 아,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락이다. 그래서 전혀 뭐 심리도 최악의 상황은 조금 지났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 심리나 소비 심리도 상당히 지금 나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개선됐을 뿐이지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나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실 주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7월에 좀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6월에 많이 떨어졌다가요. 7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8월에도 중순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에 올말 가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8월 말 지수가 7월 말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도 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좀 부정적으로 대답하기 쉽죠. 그래서 이거는 그 주가 지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7월 주가가 8월 중순까지 올랐던 게 기업 경기나 소비자 심리 개선에 조금 기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면 심리도 좋아지고 심리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후행적인 그런 지표인 것 같은데요. 심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8월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수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정말 중요하죠. 수출 어땠나요? 수출이 정말 중요한데 네. 지금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거든요.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28%나 증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95억 달러, 지금 적자폭이 확대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은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날에 수출이 얼마나 됐는가 그걸 보는 건데요. 8월 달에 일평균 수출이 23억 6천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한데 그쳤어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앞으로 수출이 조만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 같은 거로 예측해 보면은 다음 달부터 일평균 수출이 좀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큰 폭 감소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 그 9월 1일 지금 우리 방송하는 날을 좀 녹화하는 날이 9월 1일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주가가 2% 이상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도 급락한 거는 이 수출 통계가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영향이 오늘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평균 수출하고 제가 주가 관계를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요.
앞으로 일평균 수출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정체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도 계속 박스권을 보일 것이다. 근데 이거로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요. 지난 8월이 한 2,463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 8월 말 주가 2,470이니까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런데 9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감소하지만은 전월비는 좀 증가한 거로 나오거든요. 네. 분기 말이라 좀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가지고 해보니까 25억 7천만 달러. 예. 이거로 계산해 보면은 적정 주가가 한 2,660 정도 나와요. 1660. 예. 그래서 지금 뭐 2,40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로 보면은 뭐 주가가 못 오르면은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고, 네. 아니면은 여기까지도 좀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계속 그 3분기까지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9월 초 들어가지고 뭐 지금 급락했는데요. 주로 좀 미국 탓이죠. 네.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거기서 미팅에서 굉장히 맞아요. 센 발언을 했죠. 작년에는 작년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발언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금리 인상 시기 놓쳐가지고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을 발생시켰고, 그런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계 기업 희생이 필요하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이 나오고 계속 미국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오르고 미국 금리도 상당히 좀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9월에 저 금리 몇 퍼센트 올릴 것 같습니까? 요새 계속 좀 미국 경제 방송하죠. 네, 아니 9월에요. 9월 요즘 원래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75, 100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방송한 날이라 내일 저녁에 8월 고용대학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를 텐데 뭐 저는 그냥 고용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올 거다. 물가도 지난 6월에 비해서 7월 좀 떨어졌는데 8월 물가는 더 낮아질 것이다. 저는 그 50bp 올리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오면은 아마 최근에 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주가가 한 번 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막 가는 거는 아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3분기 좀 반등하더라도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올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은 좀 수출이 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아마 그게 뭐 기대만 지금 경기 침체 기대만 있는데 상반기 우리 경제 지금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1분기 전분기 대비 0.6, 2분기 0.7%.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요. 미국이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6인데 우리는 2.6, 2.8로 우리가 미국보다 상반기는 경제가 훨씬 좋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경제가 좋았는데 미국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느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분기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아마 지금 우리 기업들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 때문에 그나마 좀 성장을 했는데 소비 증가세도 뭐 자산 가격 조정받고 지금 물가가 오르다만 실질 소득이고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다 수출이 감소하면은 우리 경제가 4분기 내년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또 한 번 그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아마 그때가 이번 그 주가 저는 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고용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어떤 식으로 발표하느냐. 그래서 뭐 연준 의장이나 그 의원들도 항상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물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물가도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또 급격한 금융 긴축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고용과 물가 지표가 이제 다 나오려면 9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져서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